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넉 달 만에 2,600선을 탈환해냈습니다. 오늘로써 5거래일째 지속적인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러한 빨간불이 잔뜩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시장 외국인들의 수급이 탄탄하게 받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점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5거래일째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는 국내 증시가 트럼프의 말에도 어느 정도는 내성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제가 들고 온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할 키워드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HBM 이렇게 잡아봤는데 엔비디아가 불고 온 홍풍이 또 한 번 제2의 HBM에 불을 당겨줬습니다. CES에서 공개한 AI PC 디지트 후속의 탑재용으로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젠슨왕은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개인용 AI 슈퍼컴이 필요해질 것이다. 그런데 투트랙으로 좀 나뉜다고 하는데요. 서버용으로는 HBM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엣지용으로 소캠이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협상을 위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극비리에 만났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 제2의 HBM 요새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CXL부터 그리고 SRC 그리고 이제는 소캠까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2의 HBM이 정말 어디 쪽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건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시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에 대해서 DB금융에서 매도 레포트가 나왔었죠. 물론 지금부터 기대해 볼 쪽도 있지만 여전히 경계가 필요한 쪽도 있다라는 내용이 좀 담겼고요.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고점에 놓여 있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게 되면서 특히나 HD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매도 의견으로 바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에 대한 투심이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러우 전쟁에 대해서 좀 우려감 섞인 보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탄력을 붙여주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 중에서 요새 대장으로 언급되고 있는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장중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권으로 시원하게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아직도 기대할 공간이 남아있는 건지 상방으로의 가능성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네, 원전 종목들도 사실 두 번째 키워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변동성이 상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들려온 이슈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수주권이 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에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무려 최소 40조 원 규모였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되게 된다면 좀 암초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내용에 대한 원전주들의 투심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좀 장중에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 한체코 제2차 공급망 에너지 대화에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전달이 됐기 때문입니다.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최종 계약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죠. 긍정적인 이슈들도 보도가 되고 있고 오늘 이번 행사에서 총 6건의 MOU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소식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원전 종목들에 대한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장중 변동성이 엄청났기 때문에 내일장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기대가 될 만한데요. 잠시 뒤에 이에 대한 내용들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키워드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이 시간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넉 달 만에 탈환해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장이 좀 좋았지만 2,600선 걸치면 내려오고 좀 반복을 했는데 드디어 탈환을 해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우리 시장이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미국 증시보다 조금 더 선방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간밤에 주말에 나왔었던 재료들을 보면은 미국이 어쨌든 소매 지표, 소매 판매 지표죠. 소비 지표 자체가 좀 컨슈머 지표가 꺾인다라는 것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다시 한번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됐던 CPI를 보면 예상치를 넘어서 다시 3%대로 진입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오히려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서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많이 밀렸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4.4%대로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환율도 약세로 조금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줄 법한데 네. 사실 그게 매수가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은 사실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관세잖아요. 근데 관세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만 좀 우려스럽게 좀 반응을 하고 나서는 바로 좀 풀어지는 그런 패턴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사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을 조금 제한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좀 후에 관세를 먹일 거다 이런 식으로 좀 협박 형식의 어떤 그림만 나오고 실질 부과 형태로 가지는 않는 것을 시장도 인지를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만약에 이런 형태의 그림,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되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짜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그런다면은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저점에 가까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대비 오히려 아웃퍼폼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매 판매 지표가 조금 꺾이고 혹여라도 한 달, 두 달 정도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이더라도 저는 하반기 되면은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미국이 지금 금리 수준보다 하반기에는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환율도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재정 지출, 특히 사회보장제도에 들어가는 의무 재정 지출 같은 경우 60%가 넘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서라도 조금 줄일 수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지금 중국도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AI 산업에서도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원책을 줄일 수 있느냐예요.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인 재정 지출이 계속되면은 금리 상승 압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단기채 발행을 했던 것들과 여러 채권들이 국채들이 만기가 되면은 만기의 수익자들이 다시 시장에 소비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이미 안 좋은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옆자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 더 빠지진 않고요. 지금 반등이 나왔다가 또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옆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와 너무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식들을 보기보다는 조금 종목들, 트렌디한 종목들과 그런 옥석들을 좀 잘 가려내는 것들이 더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방송 시간을 통해서도 제 강의를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방법 잠시 뒤에도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 공략주도 또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옆으로 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돌아가는 순환매 장세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새 보면요. 조전방 같이 묶을 수 있고 반도체, AI, 로봇 이렇게 따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원전 종목들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도 그쪽 내에서 다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듯한 흐름이 였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만한 섹터는 어디라고 보셨을까요, 멘토님? 오늘 사실 말씀을 앞에서 해주셨었던 소캠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오늘 좀 악재와 네. 또 호재가 같이 섞여 있는 날이기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또 수익 봉투에서 이야기할 재건주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지금 리포트들, 매도 리포트들과 부정적인 리포트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박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셨던 소캠이 저희 첫 번째 수익 봉투 키워드거든요.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HBM이다라고 키워드를 달고 오늘 부각을 받은 건 이 소캠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들고 온 소식에 또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기존 기판 관련된 종목들에 좀 많이 겹쳐져 있는 모습이고 CX랑 또 좀 연관성이 많은 종목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해당 종목들의 랠리가 저는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뭐 이게 뭐 명칭은 제2의 HBM이라고 이야기를 지었는데 정말 그런지는 아직은 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에서 어쨌든 이 소캠을 만들고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이 이제 어쨌든 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회사들이 지금 이 소캠 시제품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고 양산을 올해 말부터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그 기대감에 오늘 뭐 심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조금 강하게 올라갔었던 것 같고요. 기판주들이 근데 이제 항상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항상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서 막바지에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그 PC에서 들어가고 있는 이 DRAM 모듈들은 뭐 DDR4, DDR5 이런 모듈들보다 가성비가 좋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 그 입력 출입구 자체가 기존에는 200개 정도 단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690개 단위까지 소비 같은 것들이 이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정보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병목 현상을 없앨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가성비로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것도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것이 뭐냐면 중국의 어떤 딥시크 쇼크가 있고 나서 시장에서는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가성비, 가격 절감이라는 그런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키워드와 밀접한 어떤 재료들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의 시선이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캠뿐만 아니고 저는 반도체 칩, AI 반도체 칩 관련된 종목들을 모두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딥시크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상반기 정도는 그래도 조금 반도체 쪽이 조금 쉬었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경쟁의 촉발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HBM 같은 경우 제2의 HBM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HBM이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2의 HBM인데 이 소캠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은데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이야기를 한 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HBM이랑 소캠을 같이 쓰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소캠이 등장을 하게 되면 HBM 시장은 줄어든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지면서 이쪽으로도 기대감을 더하는 게 맞는 거예요? 파이가 커진다라고 우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그 AI 반도체 칩은 본인들의 어떤 성능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각각 어떤 테크 기업들이 요구할 수 있는 성능의 반도체 칩은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 칩을 설계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칩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선택적으로 이런 모듈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딥러닝, 머신러닝 과정 속에서 정보 출입구가 많은 모듈이 상당히 또 이제 좋게 저는 작용할 수 있는 거라고 봐서 아직 무슨 HBM처럼 어떤 대대적인 수요를 보여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대대적인 양산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긍정적으로 보되 HBM에 대한 수요가 이것 때문에 파이가 줄어든다라고 우선은 보지는 않고 있고요. AI 시장이 더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2의 HBM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HBM을 정말 꺾을 수 있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는 잠시 뒤로 빼놓는 게 좋고요. 오히려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키워드는 오늘 장중 변동성이 좀 있었던 키워드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에 대해서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매도 레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좀 과열됐다라는 측면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직 지금 전쟁이 종전이 된 게 아니지 않냐.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개별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은 뭐 76%까지도 올라갔다. 맞아요. 이러면서 이게 과열 양상이고 결국에 선반영된 거다라는 측면의 해석을 내놓는 경우인데 저는 이거에 조금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그 22년도에서 23년도 22년도 말에서 23년도 초에 또 재건 모멘텀이 굉장히 핫했었던 네. 시즌이 있거든요. 전쟁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컸어가지고 그때 들어와서 수급이 굉장히 세게 들어갔었던 바가 있어요. 근데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22년도, 23년도 고점을 아직 고점에 거의 80%도 도달이 못된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크게 아웃퍼폼한 기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다 돌려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과열이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전이 될 것처럼 하다가 되지 않았었던 네. 상황 때문에 오히려 소심하게 지금 사람들이 반응을 한 정도고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이것이 어떤 뭐 과열 양상으로 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푸틴 대통령과 이제 어떤 종전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곧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공항에서 인터뷰를 직접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젤렌스키 이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둘의 의지를 들어봤는데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전쟁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에 정치적인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국이 모두 다 이제 전쟁을 종결을 하기 원하고 여러 국가들, 뭐 나토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전쟁을 종전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명분을 좀 멍석을 깔아주면은 빠르게 종전의 그림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시화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진짜 과열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은 순환매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러 갈래로 지금 나누어서 그쵸. 돌아가고 있는데 집중이 되는 어떤 시기가 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스마트머니, 똑똑한 자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을 때 매수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전진건설 로봇이 대표적으로 70% 넘게 좀 오른 종목이에요.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좀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던 게 이 종목이 장 초반에 마이너스 한 7%대로 출발을 했다가 오늘 플러스권으로 확 돌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멘토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이렇게 70% 넘은 종목들도 여전히 갈 수 있는 방향이 좀 높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1등 종목을 공략하는 게 더 시세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지 멘토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이제 만약에 조금 내가 이 재건 사업이 본격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오른 주식들을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이런 이벤트가 생겼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이벤트가 생겼을 때 조금 이 시세만 먹겠다. 이 파동의 시세만 네. 먹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대장주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어떤 성향에 맞춰서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재건주들 중에서 만약에 정말 알짜를 잡고 싶다. 알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오늘 방법이요? 제 기법 강의를 좀 들으시면은 그런 네. 것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또 하나가 생기실 거니까 좀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면서 제가 관련된 지표도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도 재건 종목들에 대한 힌트를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 원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래대금 1위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렇게 시원하게 오르고 나서 오늘 좀 쉬나 했더니 다시 갑니다. 원전 종목들이 이제 3월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이제 폴란드 관련해서 노이즈가 끼면서 좀 주춤하나 했더니 오후장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쪽 어떻게 보실까요? 원전도 의심할 여력이 필요가 없다. 의심할 필요 없다. 눌리면 사자라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도 40조 원 규모.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에 이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랑 이제 같이 이제 양해각서도 그 정부랑 체결을 하기는 했습니다, 폴란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40조 원의 규모에 대한 이 어떤 체결을 해놨었던 이 수주권에서 이거를 초기부터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취소가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냥 봤으면 좋겠고, 오히려 지금 이제 호재도 있습니다. 그 체코와 이제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개최가 됐어요. 네. 그리고 개최가 돼서 이 체코의 어떤 산업자원부의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기도 하고 팀 코리아를 통해서 빠르게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종 계약을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리고 이 양해각서도 체결을 했어요. 6개나. 그렇죠. 예, 뭐 이제 R&D 투자라든지 혹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체결을 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규제에 대해서 되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네. 취하고 있다라는 점, 한국을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좀 묶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우선주의의 같은 동맹 국가로 좀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조선업 협력에서만 엿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그런 협상이 좀 완화적으로 좀 잘 진행됐었던 그런 부분들도 한국의 어떤 원전 산업이 좀 클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열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는데 저는 무탄소로 24시간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도 아니고요. 바로 원전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가장 큰 좀 모멘텀, 커다란 그림으로 봤을 때도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원전주들은 좀 잘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옳은 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눌리면 매수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전 종목들에 대해서도 확신 갖고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키워드 열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반드시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종목 진단 조금 자세하게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트럼프에게도 이제는 우리 시장 내성이 생긴 걸까요? 넉 달 만에 2,600선 코스피 탈환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의 매수 속에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2,610선, 코스닥은 768선에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조선이 끌어주고 방산이 밀어주고 그 사이엔 또 원전도 있었습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주목해볼 만한 섹터 역시 조선과 방산이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순매수 상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SK 하이닉스 오늘도 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오늘 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주들로의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에서 제2의 HBM인 이 소캠에 대한 소식을 내놓게 되면서 이 반도체주들로의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존보다는 더 가성비 있는 칩이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환호했습니다. 또 심텍과 TLB 등의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추가로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아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하나비전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하나비전 7.45%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장에서도 8.26%의 급등세 보이면서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SK이노베이션 5.34%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에서 함께 담았다는 점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매도세의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오늘 3% 하락세 보였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반대로 기관에서는 또 담아갔는데요. 잠시 뒤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HD현대일렉트릭 오늘 3% 하락세 보였습니다. 요즘 조금 조선 쪽이나 방산 업종으로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전력 설비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유효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 또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3거래일 동안 담고 있는데요. 이 점 같이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음 확인되고요. 2.17% 상승세입니다. LG화학, STX 그리고 삼성생명이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아도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고요. 한국항공우주, 삼양식품, LIG, 넥스원이 그 다음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주목해볼 만한 섹터 의료 AI입니다. 요즘 사실 이 AI 관련 종목들의 흐름 굉장히 좋은데 특히나 미국에서 이런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를 바이오 쪽에 좀 집중을 시키겠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 시장에서 의료 AI 관련된 종목으로의 수급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루닛이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루닛 7.76%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HLB 그리고 클래시스 10.08%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젠백스, 에코프로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에코프로와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2차 전지주들 이제는 저가다, 이제는 바닥이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테우젠, 리가켄바이오, 피롭틱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에서도 이 담아갔던 종목이 의료 AI, 루닛이 함께 담아갔던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루닛이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피롭틱스를 오늘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유리기판 업종의 주가 흐름도 함께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BHI 오늘 원전주의 수급도 강하게 유입됐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휴젤까지 강한 매수세 유입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순환매가 빠른 시장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는 상황일 거예요. 시장은 좋은데 어디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헷갈림이 있을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어떤 기준과 지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 창 띄워주시면은요. 자, 스마트 머니 기법,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이에요. 어떤 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하나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있을 것이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한다면 그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똑똑한 돈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뭐보다 먼저 잡아내야 돼요? 뉴스보다 먼저 잡아내야 돼요. 정보가 우리한테 전달되기 이전에 당연히 매집을 하기 때문에 뉴스 이전에 나오는 자금의 흐름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인데요. 자, 이 제가 만든 이 신호가 정말로 그럼 모든 뉴스 전에 매집 자금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거냐?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만든 요 신호가 진짜 포착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흐름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요 로직대로 가는 것을 이미 상당히 많이 보여드리고 증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 제가 과거 데이터들을 싹 다 모아놓고 통계를 압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들 중에 주가가 급등했었던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놓고 저점에서 비슷한 매집의 유형들을 압축을 해서 알고리즘으로 뽑아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실제로 뉴스들 전에 포착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명칭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혀 손색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매매 포인트 한 번씩 뒷페이지에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우선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딱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법과 좋지 않은 기법을 구별을 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게 절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수익성입니다. 자, 수익성은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어떤 막 기법을 만들 때 옆에서 한번 보게 되면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 특정 패턴을 보다가 이 패턴 이후에는 빠지기보다는 올라가는 경우들이 더 많은, 즉 승률이 높은 기법이 좋은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를 정말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거래했는데 7, 8종목 이겨요. 좋죠. 좋습니다. 근데 이길 때는 플러스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어때요?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익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손실 확정을 했었을 때보다 수익 확정을 했을 때 이 수익폭이 더 크다면 승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더라도 수익성이 좋을 거다라는 것이죠. 스마트 머니 기법은 승률도 좋지만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기법이 간단해야 됩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제가 이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우선 포착이 돼야 돼요. 자, 포착된 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신호가 포착되면은 포착된 날 기점으로부터 포착된 날 이전보다 포착된 날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제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인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첫 번째 방법은 조정 시 기준봉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호 포착일 그 캔들 저가 지점 있죠. 저가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장중 모니터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용무가 바쁘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기 힘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해놨다가 추후에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다면서 난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제가 아마 다 잊어버리시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호 포착이 된다. 그러면 포착일 이전보다 정말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매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우선 보류를 하고 거래량이 추후에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중요한 거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손절이에요. 손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손익비가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추세선도 제가 이 기법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등록하시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면 돼요. 이 신호 잠시 후에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자, 설명이 다 이해 안 가실 수 있어요. 예시 종목을 보면서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죠. 변압기 전선주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쌓여있는 수주 잔고를 소화를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높게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작년에 추가 공급 계약 체결 내용들이 들어왔어요. 3월 15일, 5월 15일에 이제 재작년 매출액 대비 상당히 높은 비중의 계약 건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마트 머니 기법은 뉴스나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 내용들을 미리 알고 나서 매집을 하는 자금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게 뭐예요? 양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며칠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체결이 되겠죠. 공시로 나오고 뉴스로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다. 즉 우리는 공시가 나온 순간 알 수 있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런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미리 알 수 있는 재료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주포들이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먼저 잡아내 주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 드릴 게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 날이 3월 15일 첫 번째 그 공급 계약 추가 뉴스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15일 요때가 이제 또 추가적인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온 날입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녹색 기둥 표시거든요. 첫 번째 계약 공시가 나오기 열흘 전에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자, 포착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자,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이 없죠. 포착일 직후부터 늘어납니다. 어떤 해석이 가능해요? 포착일로부터 첫 번째 수주 공시 사이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난 거 뭐예요? 아, 이 내용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매집이 요날 시작됐고 추가적으로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 스마트 머니 이론을 갖다 붙이면 어때요?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종가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갖고 왔다면 20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손절 추세선을 한 번도 이탈을 안 하다가 7월에 이탈을 해요. 이때 정리를 하더라도 2배 수익입니다. 100% 2배 수익이고 만약에 수주 공시 때 반대로 악재가 나와서 떨어져가지고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아요.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무료로 보내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AI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계속해서 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뉴립스 2024 워크숍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합니다. 뉴립스가 어디예요? AI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메인 컨퍼런스의 경우 매년 수만 건의 논문들이 올라오는데 이 중에서 채택이 굉장히 극소수라 그래요. 근데 2024 워크숍에서 뭐예요?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대상격의 이제 논문상을 받을 때는 미리 고지를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물론 무조건 그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내부자 정보의 성격이 충분히 갖추어진 재료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마트 머니 신호는 10월 30일입니다. 근데 뉴스가 나온 날은 요 날이에요. 12월 26일이죠. 자, 거래량은 언제부터 늘어나요?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량 없습니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 늘어난다는 겁니다. 포착 이후에 거래량 늘어나면 매수, 뉴스 나오면서 급등하면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손익비도 굉장히 좋게끔 이 손절 추세선이 계속해서 같이 따라 올라와 준다라는 점. 자, 제가 아무리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실제로 이 기법을 통해서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 드렸었던 거 다 어떻게 됐어요? 잘 올라가고 있죠. 새 종목 잠시 뒤에 리뷰 드릴 건데 다 이런 맥락으로 가게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들을 믿지 마시고요. 아무리 좋은 거를 제가 보여드렸다고 하더라도 체감이 잘 안 가신다면 제가 신청하신 분들은 이 PDF 파일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해보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네, 차트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박성재 멘토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들 수익률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5가지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시면요. 무려 40에서 50% 정도는 기본입니다.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55%의 수익률로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매수 시점이 뜨자마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지금 100%가 넘는 수익률을 보고 있는 종목들도 다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도 리뷰 종목 한 개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리뷰를 받아볼 종목 저희가 목요일에 처음으로 들고 오셨던 2차전지 종목 내에서 들고 오셨네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빠른 기간에 목표가를 넘겨줬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고점 기준으로 49,650원 터치가 나왔거든요. 목표가 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뭐 스마트머니 신호의 힘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더 갈 거라고 보고요. 목표가 55,000원까지 올린다라는 55,000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우선 2차 전지 업종 자체는 저는 우선은 아직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올해 좀 턴어라운드가 돼주는지 소재 기업, 장비 기업 단에서 턴어라운드가 네. 나와주고 내년에 실질적인 성장이 나와주는지까지 확인이 돼야지 시장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23년도에 너무 이제 급발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24년도에 그 시장의 23년도에 바라봤었던 컨센서스가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시선은 좀 이런 것들이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되어주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이 온다, 시대가 온다라는 거 저 부정 안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길게 보면 무조건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전고체 부분은 조금 더 다르게 저는 포인트로 봅니다. 네. 이제 27년도 때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될 거라고 이제 삼성 SDI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26년도 때부터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하는 공급사들이 수혜를 보는 구조로 갈 거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3월 4일로 알고 있는데 전고체 라인을 본격적으로 좀 가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한 3월까지 진행되는 모멘텀 속에서 상승 흐름이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은요. 쭉 옆으로 가다가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올라가죠. 거래량이 늘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스마트머니 신호 뜨고 10몇 %밖에 안 갔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55,000원을 다음 목표가로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들고 온 종목이 바로 이렇게 수익을 내줬습니다. 13%가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 대폭 상향이 나왔습니다. 55,000원까지 일단은 홀딩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스마트 머니 기법이 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10몇 %에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 터치가 나와도 전략 매도 의견 아니라는 점 들고 계시다가 또 QR코드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고가예요. 하나그룹주는 오늘도 신고가 종목들을 참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하나오션의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가 됐고 오늘 장중 고점이 8만 900원까지 또 터치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 아직 목표가는 도달이 안 됐는데 10만 원을 그때 얘기를 해주셨던 게 이게 마지막이고 10만 원까지는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최종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네. 드렸고 그것도 높은 수준 저는 아니라고 네. 개인적으로 아직도 생각을 하고요. 12월 26일에 제가 그 다음 날 27일 시가에 맞아요. 매수를 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시가가 36,400원이라서 오늘 그 고점으로 보게 되면 이미 110%, 120%입니다. 이미 2배가 넘게 올라갔는데 여전히 더 갈 폭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조선 3사 중에서도 동사 같은 경우는 R&D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 고환율 수혜를 제가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측면에서 봐야 네. 된다는 거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12월부터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을 드리고 있는데 조선주는 계속 좋을 거다라는 생각하고요. 차트 보면은 마찬가지죠. 신호가 뜨면서 올라가잖아요. 뜨면 똑똑한 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직접 받아가시는 것이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릴 때는 이미 좀 늦은 경우들도 좀 있어요. 한참 뒤에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신호를 직접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살펴봤습니다. 1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그냥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목표가로 좀 대폭 상향을 해서 10만 원을 제시해 주신 거였거든요. 지금 7차 목표가 10만 원까지는 터치가 안 나왔지만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끝까지 홀딩해 보시면서 10만 원 이상에서 수익권에서 확실히 빠져나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리뷰 종목은요. 원전주 내에서 BHI 한번 살펴볼게요. 2차 목표가로 25,000원 제시가 나왔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24,800원까지 터치가 나왔다가 200원 부족하게 끝나긴 했는데 차트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 종목이 5거래일선이랑 10거래일선이 살짝 엇갈렸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이렇게 빠르게 엇갈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에는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원전 중에서도 특히 좀 강한 종목이다라고 오.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 이제 원전주들을 좀 다 한 번씩 돌려보면 높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이격도 이제 좀 장기 이평 이격 대비해가지고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단기 이평선들의 어떤 노이즈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있긴 하겠지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봅니다. 앞에서도 완전 설명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어떤 그 원전 에너지 수요에 대한 어떤 전망이 좋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LNG 수주에 대한 그 확대 기대감이 또 개별적으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목표가를 좀 아싸리 좀 올려주면 어떨까? 왜냐면 얼마 안 네, 도달을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차라리 2차 목표가를 더 높여드리겠다. 그래서 28,000원까지 조금 한번 28,000원.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네. 마찬가지예요. 모든 로직이 비슷합니다. 쭉 추세가 없다가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하면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네. 거예요. 앞에서 보여드린 예시도 그렇지만 제가 공략적으로 소개를 드리는 종목들도 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체감이 안 가시죠? 그러면 직접 받아가세요. 제가 무료로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직접 이게 맞는 건지 되는 건지 확인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28,000원 아예 올려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BHI까지 오늘 리뷰 종목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한 종목 세 가지 다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그럼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시간인데 저희가 한화오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때 오늘 하나그룹주가 다시 한번 좀 동반해서 올라오는 분위기였는데 무려 세 가지 종목이나 하나그룹주 내에서 신고가 행진을 펼쳐줬습니다. 그런데 멘토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는 부분 중에 그룹사 차원으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 뜨면 그건 정말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그룹주 내에서 한 가지 들고 오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한화투자증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비트코인 관련된 예. 얘기 해주시나요? 예, 어쨌든 그 네. 앵커님께서 좋은 포인트 말씀해 네. 주셨어요. 그룹사 차원에서 제가 LS 그룹주 다 보여드렸잖아요. 맞아요.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된 것들 네. 다 공략주로 갖고 나왔는데 세 개 다 목표가 그렇죠. 도달했잖아요. 하나그룹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좀 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내용들을 내포를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는 업비트라고 하는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의 어떤 그 운영을 하는 운영사입니다.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연동이 심하게 돼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그 어떤 수수료가 더 커지는 거고,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도 더 많이 사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더 많이 증가를 네. 하죠. 그래서 투자사들은 비트코인과 연동되는 흐름들을 많이 보이는데 한번 차트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 이 보시면은 주황색 그 곡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보라색 곡선이 동사의 주가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요. 예, 보면은 급등이 나올 때 비트코인 먼저 급등을 하면은 그 뒤에 따라 올라가는 구조로 가요. 그러니까 커플링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이 상승한 부분들을 반영을 못했거든요 이미. 그래서 먼저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나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됐을 때 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어느 구간 어느 정도 시기를 특정할 수 있냐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 가로선을 보면은 이게 반감기입니다. 공급 쇼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급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2,100만 개가 도달될 때까지 계속해서 채굴되는 물량의 절반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는데 반감기 있고 나서부터 이 보라색 영역이 상승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반감기 이후에 6개월에서 9개월 뒤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항상 일정하게 되어 왔고요. 작년 4월에 반감기 이후에 10월부터 이렇게 주가가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중반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이 관련주들이 또 따라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하나투자증권이 비트코인 가격을 또 따라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많아요. 왼쪽에 보이시는 표는 미국의 현재 부채입니다. 부채 규모라고 보면 되는데 3경 6,400 거의 3경 6,500조에 가까운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채를 결국에 탕감을 하기 위해서 이 어떤 그 기초 자산이라든지 이런 경화 자산, 경질의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거기에 조금 타당한지 이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따져보라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행정 그 명령에서 그 어떤 크립토 그 관련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그 전략적 비축자산 법안을 검토를 해보라고 첫 번째로 지시를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국부펀드에 대한 설립에 대한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어요. 그럼 이 국부펀드에서 담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을. 그래서 그 전략적 비축자산에 대한 법안을 발의를 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와이오밍주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트위터로 X죠. 여기에 국부펀드 설립 행정명령은 굉장한 일이다라는 언급을 직접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부펀드에서 비트코인을 조금 매집을 하려는 네.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나온 것이 아닌가 보고, 맨 아래 페이지 보면은 비트코인이 왜 자꾸 이제 각광을 받느냐면 2,100만 개로 수량이 제한되었다라는 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대부분 오해를 하시는 게, 이거를 설립한 뭐 사토시 나카모토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은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퍼드고요. 불가능합니다. 개발자 제안서를 넣고 그 전 세계로 퍼져 있는 노드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경질의 강도는 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보시면은 OTC 시장 거래에 지금 남아 있는 게, 장외 거래 시장에 비트코인이 15만 개밖에 남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왼편에 보면 이게 기관들 ETF에 들어오는 자금 규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게 지금 80만 개에서 100만 개, 그리고 이제 장외 거래에서 한 15만 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근데 전략적 비축자산에서 100만 개를 미국이 가져가 버린다면 수량이 품절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수요가 살짝만 붙어도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과거에 보여줬었던 1억 5천까지 올라오는 속도보다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동사를 조금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스마트 머니 신호 보게 되면은 네. 3번이나 포착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3번이나 포착을 해줬고, 거래량도 뜨문뜨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바로 안 가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한 올해 11월까지 한번 쭉 들고 가봐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의견을 드리면, 매수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의견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200원인데 1차 목표가 도달해도 10% 정도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홀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은 혹시 이 종목 어느 정도 실으면 괜찮을까요? 비중은 이제 이제 상황이 다 다르지 다르니까. 않습니까? 다 다르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다 구축을 해야 됩니다.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네. 한 가지 종목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선 좋은 어떤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기 좋은 종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다양화를 원하신다면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벌써 3번이나 뜬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탄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올해 하반기까지 들고 간다면 목표가 시원하게 도달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목표가로는 4,500원, 손절가 3,200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미장이 또 쉬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어떤 포인트를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 미장이 쉬는 다음 날은 항상 좀 약세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강했던 것들 살짝 약세 보이면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물렸을 때. 예, 그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새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신호로 좀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섹터별로 어떤 종목에 들어갈까 고민이 되신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힌트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는 종목 진단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박성재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